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시사진단입니다. 지난 한 해 전주 한옥마을에는 대략 한 600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간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전북의 대표 관광지가 된 이 한옥마을, 국제 슬로시티로도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5년마다 재심사를 받게 돼 있어서 재지정 여부가 올해 결정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급격한 상업화가 이 재지정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걱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시사진단은 전주 한옥마을의 이 슬로시티 재지정 과연 가능한 것인지, 화제가 있다면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나 토요일만 기다렸죠. 이게 뭐야? 베프. 베스트 프렌드? 응. 배고프? 배터리 프렌즈. 아, 하이 베프. 모두의 S 아카데미에서 만나세요. 네, JTB 시사진단, 오늘은 한옥마을 슬로시티 재지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한국 슬로시티 본부 손대현 이사장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제 슬로시티 연맹의 부회장과 한국 슬로시티 본부의 이사장을 맡고 있는 손대현입니다. 예. 전주시의 이 관광산업과장 맡고 계시는 이일홍 과장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주시 관광산업과장 이일홍입니다. 예. 예원예술대학교 호텔관광경영학과 김윤호 교수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원예술대학교 호텔관광경영학과 김윤호입니다. 예. 국제 슬로시티 전주 한옥마을 서포터즈 운영위원장 맡고 계시는 한광수 위원장님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제 슬로시티 전주 한옥마을 서포터즈 운영위원장 한광수입니다. 예. 자, 본격적인 이야기 나눌 텐데요. 그 전에 오늘 토론 주제 짧게 요약한 화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신 후에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전주 한옥마을이 슬로시티로 다시 지정받게 될지가 오는 11월에 결정된다. 한옥마을은 지난 2010년 슬로시티로 지정됐는데 5년마다 재지정 평가를 받게 돼 있어 올해 평가를 앞두고 있는 것이다. 전주시는 슬로시티 재지정을 위해 서포터즈를 구성하고 슬로시티 평가 항목별로 점검에 나선 상태다. 슬로시티의 재지정 여부는 전주 한옥마을의 명성과 위상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재지정에서 탈락할 경우 한옥마을이 쌓아왔던 관광지로서의 위상과 정체성도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 전남 장흥이 슬로시티 재인증에서 탈락한 사례가 있어 우려가 적지 않다. 더구나 전주 한옥마을은 급격한 상업화로 위기론이 불거지고 있는 터여서 걱정의 목소리가 더욱 높다. 또한 원주민과 문화예술인들이 밀려나고 늘어나는 관광객으로 인한 주차, 소음 등의 문제도 재지정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반면 전주 한옥마을은 도시형 슬로시티여서 농촌 지역과 단순 비교할 수 없다는 반론도 있다. 관광과 힐링의 아이콘으로 떠오른 전주 한옥마을이 슬로시티로 재지정돼 그 명성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인지, 문제가 있다면 무엇인지 오늘 시사진단에서 들어본다. 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손대영 이사님께 좀 질문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한국 슬로시티 본부에서 나와주셨기 때문에 슬로시티 사실 얘기에 대해서는 많이 들었습니다. 느리게 사는 삶을 추구한다면 간략하게 이 정도로 이해는 하고 있는데요. 네. 슬로시티라는 게 무엇인지 우리 시청자들에게 좀 짧고 쉽게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 고도의 산업 사회 자본주의가 발달되면서부터 인간으로 살아가는 기본 존재에 대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상당히 위협을 받고 있는 나라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의 질이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근본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산업화에 소환되지 않고 우리의 삶의 질을 계속 유지하고 후손들에게 좋은 유산을 남기기 위해서 그 정신을 국제적으로 하는 운동하는 연대 운동입니다. 예, 경쟁 이런 것으로부터 좀 탈피해서 행복이라든지 삶의 질을 좀 추구하는 그런 운동, 그런 국제적인 운동이라는 것이죠. 예, 5년 전에 이 전주 한옥마을이 국제 슬로시티로 그냥 지정이 됐지 않았습니까? 예. 전주의 한옥마을에 어떤 점이 가치가 있었길래 이 국제 슬로시티로 지정이 될 수 있었는지 좀 설명을 좀 특별하게 설명할 부분이 있습니다. 전주가 원래 슬로시티는 인구 5만 도시에 가입을 되는데요. 전주는 그 당시 60만 인구라고 우리가 알면서 한옥마을에 이제 국한해서 지정을 했는데 또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주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슬로시티를 국내 11군데 정했습니다만은 각 그 슬로시티마다 명명하는 고유한 브랜드 네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전통 문화의 수도 전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주가 한옥마을이 이제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 전통과 현대를 어떻게 하면은 좀 이제 그야말로 비빔밥 정신으로 원리로 믹스 앤드 매치 그러니까 이걸 잘 비비고 어떻게 전통과 잘 조화해서 융합을 해서 전통과 현대를 공존시키느냐 이것이 아마 슬로시티를 전주를 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하나의 어떤 기준이고 원칙이었다고 이렇게 봅니다. 예, 전통 문화의 수도를 이제 내거는 점이 상당히 먹혀들었다고 할까요? 그렇죠. 받아들였다 이런 뜻이에요. 이 점은 이희롱 과장님께서도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점이 전주가 슬로시티로서 내세울 만한 그런 장점인 것인지요? 네, 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한옥마을은 약 한 700여 채 주민이 직접 거주하는 다른 도시에서 보기 드문 그런 한옥마을 도시입니다. 그런 점이 있고요. 또 우리 전주 한옥마을은 태조 이성계 어제니 모셔진 그런 곳이고 또 음식의 수도다. 비빔밥을 비롯해서 그런 점. 또 방금 손대인 이사장님 말씀하셨듯이 서울이 행정의 수도라면 저희 전주는 전통문화 예술의 수도다. 이런 점이 부각돼서 지정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이 부분은 한광수 위원장님 또 김윤우 교수님께서도 좀 말씀을 좀 부탁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전주가 한옥마을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라고 할까요? 그런 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텐데요. 네, 유형적으로는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슬로시티 지정의 배경이 됐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전주 한옥마을 슬로시티 지정의 정서적인 의미는 바로 사람과 사람이 있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지정이 가능했다고 봅니다. 다른 도시에 비해서 따뜻한 온기가 있고 그리고 자연이 있고 오랜 동행의 약속이 있는 곳 그리고 삶에 지쳐도 언제든지 찾아와서 쉴 수 있는 그런 내 마음의 외갓집 같은 곳 그런 것들이 도시민들의 정신적인 안식처가 됐기 때문에 바로 슬로시티 지정의 어떤 정서적인 배경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분위기를 갖추고 있다 이런 뜻입니까? 네. 한옥마을이요? 맞습니다. 물리적인 공간도 갖추고 있다고 보십니까? 있지만, 물리적인 공간도 한옥 자체가 슬로시티의 어떤 가장 중요한 강점이 될 수 있겠죠. 한옥 자체가 전주 한옥마을의 가치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휴식 공간은 다른 곳에도 다른 도시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전주만의 특별한 게 있습니까? 네, 전주 한옥마을이 가진 방금 말씀하신 역사적인 어떤 배경이라든지 그리고 한옥마을이 주는 그 한옥 자체가 가진 가치가 저는 상당히 크다고 보고요. 이따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전주 한옥마을 그 브랜드 가치를 보고 오는 관광객들이 실제적으로 상당한 수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높은 점수를 받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광수 위원장님은 한옥마을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거주를 하셨죠? 그래서 더욱더 좀 느끼는 점이 각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전주 한옥마을이 굳이 국제 슬로시티로만 지정이 된 중요한 것이 그것만 아니다고 봅니다. 저는 한옥마을이 조성이 되기까지에는 우리 오래전 그 선조들의 그 갖고 놓은 문화와 역사, 특히 태조 이성계 어진이 봉안되어 있기 때문에 조선의 어떤 태조
이성계 의진의 이태조 조선 건국의 발상지입니다. 그래서 많은 문화유산들이 산지하고 보존되어 있어서 그런 것들이 바탕이 돼서 한옥마을이 지금까지 이렇게 조성이 됐다고 저는 보고요. 예. 그래서 국제 슬로시티로서의 그 가치나 그 기준에 아주 적합한 도시형 장소다. 저는 왜냐하면은 우리 선조가 물려준 유산이라든가 자연 환경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그동안에 잘 보존이 돼 있고 예. 또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그 많은 관광객들이 많이 이렇게 유입이 돼서 분주한 그런 시끄러운 모습도 단면적으로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내면적으로는 그 한병루라든가 예. 전주 천연이라든가 예. 또 남고 산성이라든가 또 동고 산성 쪽에 많은 그런 스토리가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렇게 확대가 된다 보면은 슬로시티가 재지정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슬로시티 이제 재지정을 하려면 뭔가 이제 심사 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겁니까? 예, 원래 이제 그 평가 기준이 7개 대항목과 71개 소항목이 있습니다. 예. 예, 그 항목을 이제 평가를 할 때 이제 정량평가, 정성평가 두 가지를 해요. 예. 이제 주로 개수 위주로, 통계 자료 위주로 하는 정량평가와 그리고 이제 고객들이 이제 방문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느낌이라든가 저희들이 또 심사위원들이 와서 또 보는 느낌 이런 걸 또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게 또 있어요. 이 두 가지 평가를 한데 아울러서 평가를 그렇게 하죠. 예. 이제 평가 내용을 그 짤막하게 소개시키는 것이고. 네. 평가 내용은 이제 거기 보면은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예. 특히 이제 그 요번에 이제 그 종래 평가의 6개 항목에서 7개 항목이 추가된 항목에 뭐 기본적으로 그 슬로시티에 갖고 있는 철학이나 기본은 같은데 특별히 추가된 것이 뭐냐면은 고객들에 대한 환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관광 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 이것에 관해서 좀 이제 종래 조금 이제 소홀했던 부분을 보완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를테면 고객들의 그 방문을 해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느끼느냐 하는 그런 거라든가 또 나아가서는 교육 문제 그러니까 그들을 어떻게 영접할 것이냐 하는 소위 그런 환대에 대한 영접이라든가 또 심지어 그분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적인 그런 준비 예를 들어서 지금 스포터스 같은 경우 그 경우입니다. 우리는 현재 공무원들의 스포터스와 주민들의 스포터스 두 가지 스포터스를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게 하나 제도적인 조직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슬로시티를 오랫동안 영속하기 위해서 이제 하겠느냐 하는 문제를 주민과 공무원과 방문객들 모두 3자가 다 만족하도록 이렇게 지금 하는 게 평가에 상당히 주안점을 두고 있는 항목. 예. 이게 지금 한국 슬로시티 본부가 있고 또 그 위에 국제 슬로시티 연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평가는 주로 어디에서 이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국제 슬로시티 연맹에서 인정한 한국 슬로시티 본부이기 때문에 하나의 이제 그렇게 그 뭐랄까요? 그 연맹 하나의 어떤 뭐라고 그럽니까? 산하기관? 우리말로 하면 그 뭐라고 그러나?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인명으로부터 몇 가지 권한을 부여받은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평가권에 대한 자료를 우리가 수집해서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재인정에 대한 그런 게 있고 처음에 슬로시티를 지정을 받을 때 지정을 받기 위한 여러 가지 기초자료 조사를 또 저희들이 합니다. 그리고 5년 동안에 재평가를 위해서들 이제 관리를 한다거나 홍보를 한다거나 이런 역할도 저희들이 본부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 평가 기준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기초 자료를 조사해서 그렇죠. 평가를 하고 평가를 했으면 그 결과를 국제연맹에 보고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연맹이 되면 연맹에서 국제조정회의 이사회를 통해서 그 결과를 확정 평가를 받습니다. 표현이 좀 어쩔지 모르겠지만 한국 슬로시티 본부의 입김이 사실상 거의
큰 영향을 미친다고 봐요. 예, 아무래도 국제적으로 기구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까지 와서 그 내용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 같은 네트워크를 만들어 준 겁니다. 예. 그 내용을 자세히 이제 관찰하고 평소들 보고 또 주변 언론이라든가 주민들의 반응이라든가 이런 걸 잘 평상시에 늘 꾸준히 소위 모니터링을 해서 예. 이제 그런 것을 이제 해주기 위해서 하나의 위임한 기구라고 볼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이론 과장님, 그 평가 항목이 이제 과거에 5년 전에는 한 50몇 개였는데 이번에는 금방 또 71개로 늘어났단 말입니다. 이건 좀 더 요건이 좀 까다로워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건데요. 그건 좀 장벽을 잘 넘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지금 재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방금 이사장님 말씀처럼 우리 국제 슬로시티 연맹 평가지표 71개, 예. 또 우리 국내 평가지표 47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 예. 118개인데요. 예. 저희는 지금 지난해부터 118개 항목에 대해서 이미 분석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이 항목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예. 철저히 헤쳐나갈 건지 이걸 완료했기 때문에 예. 앞으로 남은 동안에 철저히 준비를 해서 재지정 받는데 문제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또 여기다 덧붙여서 이 항목의 준비도 중요하지만 우리 슬로우시티는 스스로 참여하는 분위기가 너무 중요하다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서포터즈 또 시민 서포터즈 거기에다 덧붙여서 일반 시민 이런 분들의 참여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에 아주 중앙점을 두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지정 받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주민들 스스로 참여하는 분위기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손 이사님도 말씀하시고 그 덤 서포터즈 활동이 굉장히 꽤 영향을 많이 미칠 수도 있다는 뜻이군요. 그렇죠. 예. 더욱더 그럼 뭔가 서포터즈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서포터즈 분들이 다 인식을 하시고 그렇게 활동을 하고 계시나요? 예, 방금 우리 전주시의 입장을 과장님이 설명해 주신 대로 전주시에서는 한옥마을 수용 대책에 대해서 종합 계획이 다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종합 수립 계획에 대해서 우리 주민 스스로 공동체를 형성해서 뭐 여러 가지 공동 사업이라든가 또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협동조합이라든가 그런 것을 한옥마을 내에서 한 3개 정도 운영할 수 있도록 3월부터 이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체계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그런 체계는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또 분야회라든가 통우회라든가 그런 자생단체 회원들이 중심이 돼서 우리 같이 이렇게 협동심을 가지고 공동체 사업을 이끌어 나가고 그런 걸 통해서 서로 행정과 우리 주민이 서로 협력해서 협치를 이루는 그런 쪽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또 우리 주민 스스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뭐 서비스라든가 또 관광객을 위한 환대 서비스라는 것을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아마 지극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또 얼마 전에 우리 손대현 이사장님께서 이제 특강을 하셨고 또 오늘 또 밤에는 우리 주민과 함께 대화를 나눈 시간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우리 주민 스스로 그 관광객을 맞이하고 또 안내하고 서비스하는데 뭐 모든 정성을 다 바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손대현 이사장님께서 어떤 그냥 극성스러울 정도로 미친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런 수용 태세를 갖추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런 것이 저한테는 이렇게 가장 감동 있게 들렸고요. 그래서 열정을 다해서 우리가 한옥마을 서포트 역할, 국제 슬로우티를 재지정하고 또 재지정한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운영하는 또 다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이렇게 다 주민 스스로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지금부터 전부 다 이렇게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운영위원회라든가 회원이라든가 또 자문기구라든가 그런 것을 전부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또 전주시에서 충분히 그 행정 지원이 다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 주민 스스로도 같이 협력해서 협치를 해야 이렇게 스스로 되겠다. 그리고 또 특히 주민이 주인이 되는 주인의식을 갖고 우리가 하자. 그런 여론이 이렇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 서포터즈에는 거기에서 뭐 소위 그 영업을 하시는 그런 분도 있고 또 거주하시는 주민들도 있고 다 합쳐져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주민들의 삶의 문제하고요. 또 한옥마을이 이렇게 확장이 되고
이렇게 성장이 되다 보니까 상업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업을 위주로 하는 분들과 어떻게 협력하고 서로 도울 것인가 그런 것이 지금까지는 크게 이렇게 협력이 안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어떤 상업을 통해서 수익이 이루어지는 분과 또 수익이 없이 주민이 거기에 살고 있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어떤 상업이 이루어져야 수익이 이루어지고 지역 소득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그런 수익이 있는 분들은 적절히 또 이렇게 봉사할 수 있고 또 뭐 협찬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어야 주민이 중심이 되고 민이 중심이 돼서 이런 거대한 그런 자원을 이렇게 보존할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의미에서 뭐 적극적으로 자생단체 회원들이 이렇게 회원 제도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찌됐건 그 상업하시는 분들도 그냥 일반 주민들 다 포함되어 있다 그 말씀이시죠? 다 그렇죠.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상업을 위주로 하시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 제약이 있기 때문에 또 그분들은 어떤 면에서는 여기에서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이 지역에서 생활한 분이 아닌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주민과 함께 소통하고 같이 이런 중요한 일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서로 마음을 터놓고 서로 이렇게 모든 이웃과 간에 이렇게 이룰 수 있는 그런 일을 저희 서포터즈 운영위원회라든가 그 회원 자신들이 이렇게 노력을 하려고 이렇게 알겠습니다.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혹시 그 전에는 상인들하고 주민들하고 협력이 그렇게 원활하게 잘 되지 않은 부분이 조금은 있었다 이렇게 그런 의미도 있습니까? 주민들이 스스로 주거 활동이라든가 어떤 생활만 하고 있는 문화와 정서하고 상업을 위주로 하는 그런 문화하고는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화와 우리 실질적으로 주민들 간에 이렇게 소통이 크게 잘 이루어지지는 않았다고 저도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주민들은 그동안에 참 오랫동안 우리 선조가 물려준 그런 한옥이라는 그런 지역에서 지금까지 생활하고 지켜왔던 분들입니다. 사실은 주민들은. 그랬는데 그런 것이 바탕이 돼서 오늘날 전주 한옥마을이 이렇게 조성이 되고 뭐 이렇게 어떤 세계적인 명소로 부각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은 소득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생활만 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데에서 상업적으로 소득을 이룬 분들은 또 그만큼 그런 것을 어떤 가치성을 이용해서 상업화가 이루어지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사회 환원도 있어야 하지 않는가 그런 것이 중요하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약간 조금 처지가 다르신 분들끼리의 어떤 뭐 소통, 뭐 협력의 강화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좀 이해를 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김윤우 교수님, 슬로시티로 재지정이 되거나 혹시 뭐 그 안인되거나 이런 것들이 한옥마을의 앞으로 뭐 명성이라든가 위상 이런 데도 상당히 영향을 좀 많이 미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네, 실제적으로 탈락된 장흥 같은 경우에도 슬로우시티 재지정이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차질을 빚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전주 한옥마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가진 문화적인 자원 자체가 탄탄하기 때문에 스스로 자생할 수도 있다고 보지만 이번에 재지정을 통해서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우리가 좀 지속 가능하게 가는 이번에 전환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동안 이제 저희가 지난 특히 2년간은 저희가 예측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 많은 관광객들이 오면서 사실은 모두가 우왕좌왕했던 그런 시기였다라고 본다고 한다면 지금의 한옥마을의 모습이 지난 10여 년 동안 저희가 노력한 결과라고 한다면 이번에 국제 슬로우시티 재지정을 통해서 앞으로 한옥마을이 가져가야 할 지속 가능한 그런 비전을 갖고 방향을 이번 국제 슬로우시티 재지정이 그 방향성을 제시해 준다고 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말 영원할 수 있는 그런 전주 한옥마을을 가기 위한 그런 방향의
예, 잡는 것 이런 네, 것들이 네.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네, 말씀이죠. 구심점이 생긴 거죠. 예. 네. 손대현 이사장님, 그 이제 슬로시티 재지정 여부 얘기할 때마다 전남 장흥 얘기가 자꾸냐 나오는데 첫 번째로 아마 탈락이 됐던 장소에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장흥의 경우에 무엇이 그 부족했기 때문에 탈락이 된 건가요? 예, 장흥에 대한 이야기를 또 여기서 하는 건 조금 그렇습니다.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게 예,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고장이 갖고 있는 또 어떤 독특성도 있고 예. 또 그런 약점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이런 매체를 통해서 이야기하기는 조금 그렇고요. 다만 이제 전주가 지금 여기 이제 주민 스포츠의 운영위원장님과 공무원 나오셔서 예. 재지정 받는데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거는 장담 못 합니다. 평가를 해봐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이제 일반 시민들이 이제 소위 전주 밖에 사시는 이제 방문객들,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을 해서 그분들이 요즘에는 전부 다가 이 시대가 SNS 시대이기 때문에 전부 자기들이 느낌을 다 올립니다. 네티즌들이 활발하게 올립니다. 지금 제가 이 한 권의 책을 가져왔어요. 이제 이를 가져왔는데 그런 평가도 우리가 또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평가를 보면은 또 우리가 조금 이제 그분들이 지적하고 또 미흡한 것이 뭐냐 이런 것도 우리가 보완을 해야 되는데 가장 중심 이야기가 뭐냐면 너무 상업화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래 한옥마을하고 상업 반응이 좀 안 맞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자본주의 논리가 여기서 판을 치고 거대한 상업적으로 한옥마을이 간다고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어떤 이 재평가를 통해서 그것이 조금 더 시정이 되면은 아마 한옥마을의 장래를 위해서는 바람직하다고 내려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요 상업지구 너무 상업성이 짙다 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극복해낼 수 있느냐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벌써 오랫동안 몇 년 동안 누적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우리가 좀 같이 지혜와 설계를 모아서 잘 해결하면은 새로운 어떤 비전을 제시할 수 있지 않겠나 한옥마을에 그렇게도 봅니다. 손대현 이사님께서 생각하실 때도 전주 한옥마을의 급격한 상업화가 혹시라도 걸림돌이 재지정의 걸림돌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렇게 보시고 계시는군요. 그렇다면 그 동안에도 이제 그 지나친 상업화에 대해서 지역에서도 여러 가지 걱정들을 많이 했는데 이 부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윤우 교수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포럼을 했었는데요. 전주문화재단에서 발표한 통계 자료에 의하면 2014년 11월 기준으로 상업시설 개수가 450여 개를 넘었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360여 개 정도 되는데 그 이후에 더 많이 증가를 하게 된 셈이죠. 한옥마을이 한옥이 600여 채이고 비한옥까지 합쳐서 700여 채라고 봤을 때 70% 정도가 상업시설로 전환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통계 결과 저희가 또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뭐냐면 아직도 원주민이 49%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상업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 중에 70%가 원주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들이 살고 있는 거주지를 상업시설화했다라는 결론을 저희가 내릴 수 있는데요. 저는 역으로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상업화 시설이 과연 뭐가 문제이냐? 전통 생활 양식의 파괴, 곧 정체성을 잃었기 때문에 문제다라고 본다고 한다면 역으로 상업시설을 다시 주거 환경으로 변화시키는 것도 쉽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상업시설이 이제 그러한 문제 이외에 지금 태조로와 은행로를 중심으로 상업시설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많은 먹거리들이 이제 있게 되고 또 한국 슬로시티 본부에서 또 강하게 그 좋은 가치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에코푸드거든요. 전주가 또 가지고 있는 강한 맛이 정말 그 맛깔스러운 맛이고 저는 이 맛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전라북도의 비옥한 토지에서 비롯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자본이 들어온 것을 차단하고 막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게 먹거리가 길거리 음식이 됐던 식당의 음식이 됐던 저는 그 먹거리 재료의 진정성이 반드시 확보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땅에서 나눈 그 재료의 로컬 푸드의 재료를 활용한다면 지금처럼 한옥마을이 너무 먹거리 위주의 상업시설이 된다라는 비난으로부터 저희가
탈피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진정한 먹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맛을 보기 위해서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주 한옥마을이 굉장히 젊어지고 있거든요. 20, 30대 여성들이 거의 70%, 80%의 관광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 맞게 지금 먹거리의 상업화도 변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이게 여행의 한 형태거든요. 커피를 마시고 걷다가 얘기하고 그리고 맛있는 것들을 먹으면서 내 삶 속에서 즐기지 못하는 느림의 어떤 철학을 지금 전주 한옥마을에 와서 즐기고 거기에서 행복을 얻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방향으로 그들의 딸려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진 가치와 방향을 정해놓고 이 관광객들을 우리의 방향대로 이끌어낼 수 있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서포터즈나 또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서나 리더와 그런 공동체가 같이 해야 할 몫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앞으로 한옥마을의 또 다른 미래는 반드시 또 행복한 미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음식 얘기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예를 들면 그 관광객들에게 끌려가지 않고 네. 뭔가 그 전주 한옥마을만의 정체성을 세우면서 가는 그런 음식의 그 문화는 어떤 것이어야 된다고 보시는지? 저는 가장 중요한 건 정말 진짜냐, 진정성이냐, 아까도 말했듯이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도시하고 차별화를 갖고 있는 이 맛깔스러운 맛을 어떤 품종에도 심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재료가 분명히 진짜여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한옥마을에 가서 뭐 먹을까? 정말 맛있는 집이 어디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쉽게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리고 젊지 않은 조금 나이 든 사람들은 재료의 이상이 있을 때 바로 제 몸에서 느끼거든요. 위에서 그거를 아주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게 되거든요. 바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진짜로 바꾸는 작업, 이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주가 담겨 있는 식재료이면 더 좋겠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될까요? 이사장님 너무 잘 알고 계시지만 푸드 마일리지나 에코푸드, 로컬 푸드, 신토부리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아주 귀중한 가치라고 생각을 하고 좋은 음식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끄는 거거든요. 상업화와 관련해서 이것저것 다 하실 말들이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장님도요. 한영광 위원장님. 상업화로 너무 이렇게 급속하니 이렇게 치우치지 않는가 그런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는 하나의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서 한 50년이 넘게 생활하고 살면서 몇 년 전부터 이렇게 밖에 나와서 봤을 때 이렇게 많은 인파, 관광객이 이렇게 와서 혹시나 이렇게 사고나 나지 않을까 염려한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상업화라는 것은 어디에서나 필요한 그런 요소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국제 슬로우시티가 지향하는 의미의 어떤 느림의 여유로움과 또 방금 우리 김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맨 처음에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전주 한옥마을에 찾아와서 옛날 추억이라든가 그런 것이 어떤 그리움이나 그런 것을 보기 위해서 찾아올 것이다. 그렇게 많이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 예상과 달리 젊은 신세대, 청춘 그 남녀들이 많이 이렇게 한 70, 8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젊은 신세대들의 취향에 맞는 음식이 자연적으로 이렇게 형성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어떤 분주함과 여유로움 어떤 대칭이 꼭 결코 나쁜 것은 아니다. 언제나 여유롭고 느림의 어떤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분주한 모습을 통해서 자기가 답답함을 풀 수도 있고 또 어떤 젊은 청소년들이 낭만과 추억을 쌓아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전주 한옥마을이라고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리고 특히 전주 한옥마을의 이제 먹거리나 이렇게 상업화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들은 나이가 드신 분들께서 이렇게 많은 염려하시는 대목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나이 드시고 전주 전통의 고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시설들이
더 늘어나고 있고 처음보다 더 열심히 다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한식이라든가 뭐 비빔밥이라든가 콩나물국밥 뭐 여러 가지 등등의 한 스타일과 맞는 예. 그런 것들이 다 있고요. 또 그다음에 전주 한옥마을의 상업화가 뭐 한 700여 한옥에 한 50%가 45%가 상업화되어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젊은 신세대 연인들이 이렇게 찾는 그 시설은 불과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겉으로 분주하게 움직이는 그 모습만 보고 어떤 그런 것을 평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런 문화와 관계되는 상품들, 뭐 공방이라든가 한지라든가 뭐 부채라든가 그 실질적으로 수익이 없이 저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떤 우리 수익이 많은 업체라든가 예. 어떤 행정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살고 있는 주민도 어떤 지원이라고는 인센티브가 있어야 하고 예. 실질적으로 큰 소득이 없어도 예. 자기 어떤 장인 정신을 갖고 예. 뭐 이렇게 한지 공예라든가 어떤 문화 상품을 만들어서 어떤 관광객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영위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것을 안 찾아서 알겠습니다. 겉으로만 예. 길에서 분주한 모습만 찾을 뿐이지 예. 안에 들어가면 그런 시설들이 한 절반 이상이 전부 다 그런 시설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참 고요하게 넉넉하게 여유롭게 그런 자기 어떤 그 전통 예. 장인의식을 갖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 상업화라는 것이 그 전주 한옥마을을 찾는 방문객이나 관광객의 수요 또는 욕구를 어느 정도 부응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상업화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다 이런 뜻으로도 이제 받아들여지는데요. 예, 저는 좋고 나쁨을 떠나서 예. 자연 발생적인 현상이고 예. 어떤 공급과 소비의 예.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연적으로 그 많은 인파가 뭐 교통 문제라든가 뭐 예. 그런 것만 숙박 문제만 문제가 아니라 먹거리도 예. 찾아오는 분들한테 제공이 되기 때문에 예. 자연적으로 발생이 되고 예. 또 찾아오는 유형에 따라서 그 상품도 먹거리 상품도 이렇게 개발이 되고 다만 중요한 것은 위생적이어야 되고 예. 어떤 서비스가 거기에 예. 보장돼야 된다. 예.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저는 예. 듭니다. 전 말씀하십시오.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면은 지금 그게 상당히 그 이슈 문제 쟁점이 되어 있는데요. 슬로시티 각 세계 지역에도 사업이 지구가 없는 건 아니에요. 예. 사람 있는 곳이 당연히 사업시설이 따라가야죠. 다만 그런데 우리 전주 같은 경우에 조금 아쉽다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해서 한옥 같은 데는 이 골목 상권이라든가 그런 전통시장이라든가 이런 그 소위 아니면 외국에서 흔히 또 그런 거 보면 농부시장이라고 하는 파머스 마켓이 있습니다. 예. 이런 개념을 좀 도입하면은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전주에 와서 그 전통시장에 가서 밥도 먹고 했는데 참 좋더라고요. 젊은 사람도 예. 좋아하고 값도 사고 예. 그런 것은 거기는 세계 어느 곳에 가도 전통시장은 느림입니다. 예. 그건 빠르지 않아요. 그 대표적인 공간이거든요. 예. 그렇게 하고 장사를 하더라도 상혼이 있어야 됩니다. 상혼. 예.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시민정신인데 예. 우리 전주의 한옥마을에 와서는 그런 시민정신이 좀 부족하지 않냐. 이게 다르게 보면 좀 공동체 정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 슬로시티 그걸 또 굉장히 중시합니다. 예. 그런 점만 좀 더 살리면은 예. 상당히 우리는 기본 저력은 다 있기 때문에 예. 조금 방향만 바로잡으면은 예. 세계 정말 내놓으로 작품이죠. 전 예. 그래도 또 봅니다. 예. 아마 그 공동체를 위하는 그런 시민 정신을 말씀하시는 것 그렇습니다. 같고 예. 지나치게 자본의 뭐 이득만을 취하려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그렇죠. 공동체를 위하는 시민 정신이 되게 원주민들이 아직 하고 계시니까 예. 가능하거든요. 그런 그게. 주문이셨던 것 같습니다. 전주시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네, 저희 전주시 입장은 지금 많은 분들이 그 문제를 제기하십니다. 예. 네, 이건 지난 2014년 12월 30일 현재로 592만 명이 지금 한옥마을을 찾아가셨습니다. 예. 그래서 발생되는 문제라고 보고요. 저희는 문제에서 그치지 않고 예. 이게 아주 기회다고 보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한옥마을 수용태세 계획을 역시 지난해에 수립해서 약 한 41개 부서가 모두 힘을 합쳐서 숙박 문제, 또 교통 문제, 또 음식 문제
이렇게 하나하나 까락까락 따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지금 교통 문제인데요. 예. 지금 교통에 대해서는 우리 한옥마을 내에는 지금 이제 교통을 많이 이제 차가 없이 우리 슬로우시티 취지에 맞게 걸어서 이렇게 구경도 하고 즐기자 이런 취지로 교통 통제를 시행을 합니다. 예. 그리고 거기다 덧붙여서 그 주변에 주차장을 개설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천주교 재단에 감사를 드리는데요. 예. 그 이유는 그 약 한 1.2km 떨어진 치명자산 그 아래에 약 한 1000대 주차할 수 있는 임시 주차장을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천주교 재단에서 무상으로 예. 5년 동안 사용할 수 있게 해주셨고 또 1년씩 계속 이렇게 연장할 수 있는 걸 해줬기 때문에 그 우리가 차를 한옥마을 주변으로 갖고 오지 않고 좀 멀리 차를 대고 걸어서 오자. 예. 그 슬로시티 개념에도 맞고요. 예.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번 일요일 3월 2일부터는 셔틀버스를 이렇게 또 2대를 운영을 합니다. 우선 시범적으로. 그래서 차도 이렇게 이쁘게 랩핑을 하고요. 또 어린이들이나 관광객들이 즐거움을 찾을 수 있도록 예. 셔틀버스 운영하는데요. 어떻든 중요한 것은 슬로우시티 분위기에 맞게 한옥마을을 갖고 가자 이런 개념으로 교통을 먼저 1번으로 꼽았고요. 예. 두 번째로는 숙박 관계입니다. 숙박 관계도 역시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는 관계로 불만이 사실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2월에 우리 전주시 내부적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7개 사항에 대한 그 준수 사항을 이렇게 만들어서 앞으로 7개 사항에 대한 지키지 않을 경우 예. 등록을 해지까지 하겠다. 이렇게 예.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금년 1월 1일부터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예. 그래서 숙박에 관한 문제도 조금 시일이 가면 잡아진다. 이렇게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 먹거리입니다. 예. 먹거리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관광이나 슬로시티 즐기는 데 있어서 먹는 거 없이는 좀 아쉽기 때문에 먹거리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옥마을에는 전국 최초로 한옥마을 사업소 현장 1호 사업소가 생겼습니다. 예. 현장 시청이라고 저희는 명명하는데요. 그래서 직접 현장에다가 시청을 만들어서 그 지역의 문제를 주민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풀어가는 이런 형태로 한옥마을 사업소를 개설했고 그 한옥마을 사업소에는 그 위생 기능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여러분들께서 염려하신 음식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발로 걸어서 한 업소 한 업소 일일이 체크를 하면서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런 의미로 볼 때 머지않아서 우리 한옥마을은 문제점이 해소되고 예. 발전적이고 긍정적으로 갈 수 있는 토대가 되어서 슬로우시티 재정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장담 못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예.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시민 정신 좀 아쉽다는 부분 말씀하셨어요. 좀 그 한강수 위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예, 이제 우리 한옥마을이 이렇게 많은 관광객이 유입이 돼서 이제 각광을 예. 받으면서 뭐 주민들 편의를 이렇게 제공받아야 하는데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 그중에서 특히 교통 문제, 예. 일부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교통 편의는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이렇게 인근에 그 우리 치명자 성지 예. 부근에 이렇게 대형 주차장이 전주시에서 마련을 했고요. 예. 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관광객을 위해서 뭐 전주역에서 버스 터미널을 잇는 뭐 시내버스. 예, 그건 아까 곽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고 예, 이사님께서 예. 좀 시민 정신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근데 말씀이에요. 시민 정신에 대해서는요, 이제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승용차라든가 또 일상적으로 생활을 하는데 어떤 생활 필수품을 운반하는데 지금은 전부 다 자동차에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3월 1일부터는 자동차가 이렇게 통제가 전면적으로 되기 때문에 간선도로에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런 것은 우리 지금까지 쭉 전주시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이미 사전에 계몽이 되고 예. 전부 다 예고를 했습니다. 홍보를 해서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전주시에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스티커를 전부 다 발부해가지고 예. 주민 스스로 교통난 해소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구 노력을 하고 있고 예. 또 전주시에서 그런 행정 지원을 시설 지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더 앞으로 더 확대되면 주민들이 살고 있는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조금 더 보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 주민 스스로 자구책을 가지고 자동차를 안 가지고 들어가고 인근 알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을 예. 이용하는 그런 노력을 지금 하고 있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고 거의 다 됐는데요. 김윤우 교수님께 마지막으로 차례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부족한 점이 있다거나 이런 점은 좀 보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라고 있으신지. 지금 서포터즈가 구성이 됐지만 지금 그 안에 구성원들이 조금 더 다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거버넌스 구축을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 다양한 계층, 세대 간 그리고 정말 공부를 많이 하고 그중에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미친 것처럼 예. 그러니까 예. 열정을 쏟아붓을 예. 수 있는 정말 리더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는 이 음식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비스 품질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구분을 하면서 그리고 그 판단 기준은 저는 다음과 그 일본의 아야추에서 아이디어를 얻고 또 본받고 싶은 것인데요. 우리가 정말 이게 해야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정말 책임감 있게 해야 하고요. 그리고 해야 할 것인지 말아야 할 것인지 판단 기준은 저는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정말 진짜인가?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정말 진정성이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일이 다음 세대를 위한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일이 사회적으로 이익을 가져다 주는가? 예. 이 문제에 답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한옥마을의 미래는 정말 밝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오늘 좀 정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요. 미처 좀 못다 하신 말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한 분당 한 1분 정도 시간 드리면서 토론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광수 위원장께 먼저 시간 드리겠습니다. 예. 자, 한옥마을에 500만 명, 600만 명, 700만 명의 관광객이 이렇게 방문을 하면서요. 특히 그 유형이 전에도 이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젊은 신세대 층에서 많이 방문하는데요. 그 방문객들의 젊은 신세대층들의 좋은 점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만 오고 또 다시 안 오는 게 아니고 다음에 와서는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겠다. 또 어느 곳을 가보고 싶다. 그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확산이 된답니다. 제가 이제 뭐 서울이나 그 지방에서니 그래서 그런 취향을 가지고 전주 한옥마을 관광객이 이렇게 찾아오기 때문에 어떤 뭐 단면적인 그런 것이 아니고 좋은 기회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자주 그런 분들이 한 번만 찾는 게 아니고 또다시 젊은 친구들이 자기 친구들끼리 오늘은 어디 가서 뭘 먹었는데 다음에 또 와서는 뭘 먹어야 되겠다. 또 어느 곳을 가보고 싶다. 그런 얘기가 이렇게 확산이 되는 것을 봐서는 한옥마을의 미래는 앞으로 밝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김윤우 교수님. 저는 지금 교통통제 재차 거리가 만들어진다고 하니까 정말 반가운데요. 그 안에서 걷고 자전거 타는 미래를 제가 이제 그려보면서 정말 웃음이 저절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통이 통제되면 정말 전주 한옥이 보일 거라는 생각.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이제 시민의식을 말씀하셨는데 전주를 찾는 70% 이상이 한옥마을 관광객이거든요. 그렇다면 전주는 그 구성원들은 분명한 수혜자일 것입니다. 바로 그 수혜자들 우리 모두가 그것을 사회로 환원하려는 노력, 이런 어떤 공유의 가치를 가졌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희롱 과장님. 예, 저희 전주시는 그 슬로시티 제정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11월이면. 그래서 모든 행정력을 슬로시티 재지정에 쏟을 거고요.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TV를 보고 계시는 모든 시민들께 협조를 부탁드리고 저희 시에서만으로 노력으로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모든 시민들의 힘을 좀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손대현 기자님. 네,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그 슬로시티 한옥지구가 이게 슬로시티 지구냐 관광지냐 그걸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 슬로시티 지구예요. 그 슬로시티 지구는 관광지하고는 다릅니다. 이걸 좀 구별을 잘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한 거 드리고 싶고
아인슈타인에게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세계가 지금 위기에 빠지는데 1시간 줄 테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답변했대요. 나는 문제 해결을 지는데 55분을 쏟겠다. 나머지 해결책 찾는데 5분을 쓰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이 슬로시티 지역에 지금 문제가 좀 드러난 문제를 지금 이제 우리가 아전 인수격으로 우리 공무원이나 예를 들면 스포츠에서만 생각하지 마시고 다양하게 한번 의견 수렴을 해보세요. 예, 그게 관계되시는 분들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의견 수렴하면 좋은 결론이 있다고 보고요. 이게 왜 어려우냐면은 이 달팽이 마크라고 하는 이 마크는 국제적으로 삶의 질 인증 마크입니다. 예. 그럼 우리가 삶의 질 인증이라고 하는 건 지역사회 주민들과 방문자들도 처음에 질이 좋아야 됩니다.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답이 나옵니다. 네, 제 얘기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전주 그리고 전라북도의 이 자랑거리 또 이 보배가 된 전주 한옥마을 잘 갖고 나가야 하는 임무가 우리들의 손에 주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재지정 여부를 앞두고 있는데요. 앞으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토론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